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제 제2강을 할 차례인데요. 네, 어, 제1강에서는 우리가 행정법에 대해서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인간과 행정이라는 이 과목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2강 행정과 행정법이네요. 네. 자, 일단은 우리 과목의 제목이 과목의 제목이 아니죠. 우리 그 강의 과목이 인간과 행정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행정의 개념, 관념, 즉 행정의 의의, 그렇죠. 행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행정의 의의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인간은 어쨌든 우리는 인간이란 개념을 제대로 이제 뭐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란 개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이란 개념은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행정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자, 행정이라는 건 사실은 국가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행정이라는 게 태어났죠. 음, 뭐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죠. 뭐 그러면 예전에 국가가 없었을 시대에 어떤 뭐 시족 사회의 어떤 뭐 부족 사회죠. 뭐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가 아닙니까? 라면 그건 국가의 어떤 시초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국가라고 인식하는 이 근대 국가는 어찌됐든 중세 시대 이후에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사실은 국가라는 어떤 모습은 있었죠. 국가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국가라는 모습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어떤 시족사회나 어떤 부족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정이 필요했겠죠. 그때 당시에는 이 행정이라는 개념을 몰랐고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 부족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이었겠죠. 뭐 근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대 국가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이거를 뭐 행정이라고 특별하게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하면 행정에 속하는 거죠. 국가 운영에 관련된, 그렇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의 관념은 어디서부터 태동이 되냐면, 자, 밑에 읽어보시면 절대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자,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된 후 나머지 국가 기능을 행정으로 파악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전에는 이제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죠, 여러분. 임금이 다스리던, 즉 절대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절대 군주가 입법, 행정, 사법, 즉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 법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고 다 이 삼부권이 다 절대 군주에게 몰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군주가 국민을 자기의 어떤 충실한 신민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절대 군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죠. 뭐 국민의 자유도 빼앗고 그냥 국민의 재산도 빼앗고 왜 그게 가능했냐면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다 누구한테 있었어요? 절대 군주한테 있었죠. 하지만 이제 18세기 말에 일어난 시민혁명, 그렇죠.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인데 이 대혁명이 발발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절대군주가 우리를 독재를 하고 절대군주가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얘가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상권 분립인 거죠. 이 상권을 분립해서 따로따로의 국가기관에게 주는 거죠. 이 권력을. 자, 입법권은 예를 들면 국회,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은 집행부에 이렇게 이 세 가지 권력을 찢어서 분산해 버린 거죠. 그리고 니네들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라.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절대군주, 즉 절대왕정 시대처럼 절대군주에게 우리가 자유나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기에서 행정이 출발한 거죠. 즉 권력이 절대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다가 이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찢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행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게 나오는 거죠. 절대 군주의 통치권 중에서, 그쵸? 이 절대 군주의 통치권은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뭐죠? 합쳐진 용어죠. 통치권이. 이 통치권 중에서 자, 상권 분립, 자, 입법, 행정, 사법, 즉 입법권과 사법권이 분리된
후 그 나머지 국가 기능을 뭘로 파악했냐면 아 행정이구나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이 행정은 그래서 이 상권 분립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 절대군주가 예전에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얘가 이 입법행정사법이라는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쟤한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쟤한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상권 분립 물론 이제 상권 분립에는 뭐 16세기, 17세기 내려오면서 네 어떤 이제 뭐 뭐죠? 뭐 아니 네 이 시간 좀 넘어갈게요. 여하튼 그 16세기, 17세기, 네,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이 상권 분립의 사상이 싹이 트긴 하지만 몽테스퀴에나 어떤 루스에 의해서 싹 트긴 하지만 네 그게 이론으로만 존재하다가 이제 뭐죠 18세기 말 즉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뭐죠 이 상권이 분립이 되면서 어디에 규정이 되게 되냐면 이 헌법에 규정이 되게 됩니다. 이 상권이 그러면서 아 행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입법권과 사법권을 떼고 나머지가 행정이다. 즉 그렇죠. 그럼 입법권은 무엇이냐? 사법권과 행정을 뗀 나머지가 입법권이 되는 거죠. 즉 그러면서 아 이 행정의 관념이 태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행정은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 행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편의상 나누는 거고 어떤 게 행정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어떤 게 행정이냐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이 들 텐데 형식적 의미의 행정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결국은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 그렇죠.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작용이다. 이게 바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 즉 뭐냐면 행정부에 속한 모든 기관, 그렇죠.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 그냥 하는 행위가 뭐냐면 행정이다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행정을 단순히 행정부가 속하는 기관이나 그렇죠. 행정부나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이 하는 뭐죠? 모든 작용이다 라고 보는 것은 이 외에도 행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행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만 행정이다라고 한정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권력이 무엇일까요? 행정이겠죠. 그렇죠. 행정이죠. 물론 입법권과 사법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긴 하지만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 국가의 행정인 거죠. 이 행정권에 의해서 그렇죠. 이 행정권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되게 다분한데 만약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만 행정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면 그 외에 행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불가능해요? 제재가 불가능한 거죠. 예. 이 행정은 당연히 의회의 견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의회가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만 견제를 하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대해서는 견제를 못하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죠?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은 당연히 뭘로 귀결이 돼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다분한 가능성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네, 잘 보세요. 법을 집행하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냥 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자, 국가의 목적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단순히 행정부나 행정부에 속하는 기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작용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그것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구체적인 행위, 그렇죠? 이게 뭐 행정부에 속했든 사법부에 속했든 입법부에 속했든 그냥 법을 집행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거죠. 이 행위로서 국가의 목적을 능동적이나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이 작용이 바로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뭐 취소, 음식점 허가, 어업 허가는 어디에 속해요? 이거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행정부에서 이렇게 면허를 주고 취소하고 음식점을 허가하고 어업을 허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형식적 의미의 행정도 되고 또 뭐도 돼요?
법을 집행하는 행위니까 실질적 의미 행정도 되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뭐 대법원장의 법관 임용, 자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대법원장의 법관 임용이다 하면 이게 형식적 의미 행정이 될까요?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속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행정부에 속하지 않으니까 형식적 의미 행정은 아닌 거지만 그렇죠. 이 대법원장의 법관 임용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죠. 법관을 임용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에 속해요? 네,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국회의장의 사무총장 임명도 자, 형식은 입법부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이 행위 자체는 법을 집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어디에 속한다? 네,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한다. 즉, 그쵸? 행정에 속한다라고 하면 뭐죠? 의회의 견제를 받는 거죠. 네, 의회의 견제를 받고 자,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지만 당연히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잘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정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굳이 나누는 이유는 결국에는 광범위한 그 행위들을 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걸로 봐서 그쵸? 그 행정, 국가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런 국가의 행위를 네, 통제를 하겠다. 자,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컨셉. 만약에 형식적 의미 행정, 다시 한번 말하자면 형식적 의미 행정에만 한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 의미 행정은 빠지기 때문에 이 실질적 의미 행정에 대해서는 뭐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견제가 불가능한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나누는 의미가 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해하시죠? 네. 자, 행정의 분류를 보면, 자, 그러면은, 자, 행정의 주체. 네, 행정의 분류를 보면, 자, 주체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행정을 누가 하는 거냐? 그렇죠. 그러면 누가 행정을 하는 거냐? 그렇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자, 일단 국가 행정이 있는 거죠. 네, 국가가 그 기관을 통하여 직접 수행하는 행정, 예를 들면 뭐 국세청이 있겠죠. 네, 국가 행정. 국가가 그 기관을 통해서 직접 수행하는 행정이 바로 이제 국가 행정이고, 자, 자치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어 자 수행하는 뭐죠? 행정이 자치행정이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 위임행정입니다. 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렇죠 자기의 사무를 다른 공공단체 그렇죠 또는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그렇죠 개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행정이 바로 위임행정입니다, 여러분. 즉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이 공공단체가 뭐죠? 다른 공공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위임해요. 즉 국가는 뭐죠? 어디 위임해요? 네, 뭐 다른 이제 공공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공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위임 행정이 나타나요? 왜 자기가 하지 않고 위임을 해요, 여러분? 왜 위임을 할까요, 여러분?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전에는 행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 행정이 예전에 상권 분립 초기 시절에 우리는 그걸 고전적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전적 권력 분립 시대에는 단순히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분리돼서 찢어져서 서로를 상호 견제하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그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 세 권력이 모여 있으니까 절대 군주가 나타나고 이 절대 군주가 우리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 행정, 사법을 찢어놓자. 그쵸? 찢어놔서 이 세 권력이 서로 집중이 안 되도록 하자. 자, 여기에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뭐죠? 20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즉 19세기 중반 그렇죠. 20세기 초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자, 어떤 게 중요해졌냐면 네. 어떤 게 중요해졌어요? 자, 행정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결정적인 원인은 자, 복지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근대 입헌주의 국가, 즉, 뭐죠? 18세기 말 이후부터 19세기 중반, 이 100년 동안, 자, 입법행정사법을 찢어놓고 국가가
그 전에는 절대왕정 시대에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는 개인에게 노터치하는 거죠. 노터치. 야, 우리 터치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네가 우리를 건들지 않는 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야 해서 국가가 개인의 어떤 사경제 활동에 경제 질서에 전혀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아예 개입을 안 했죠. 그렇다 보니까 19세기 중반부터 나타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1800년대 중반부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 거죠. 20세기 초까지. 그렇죠.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즉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안전. 즉 안전에는 당연히 국민이 뭐죠? 먹고 마시고 등 따시는 거죠. 등이 따뜻한 거죠. 자, 여기에 최소한의 국가의 존립 목적, 즉 안전이 있는데 이 안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국가가 뭐래요? 복지를 한 거죠. 복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복지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에요? 헌법에. 그러면서 이 복지를 하다 보니까 무슨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면 뭐 노령연금이다 또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다 또는 뭐 어떤 뭐 국가가 돈을 써가지고 공공 서비스를 하는데 그걸 나눠줘야겠죠 국민들한테. 그렇죠. 복지니까. 그러면서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이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단순했는데 현대 복지지원법 즉 뭐죠? 19세기 중반 20세기 초로 넘어오면서부터 행정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이 행정을 국가가 다 할 수 없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수가 없겠죠. 국가가 그만큼 똑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행정행위를 수행할 만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 행정이 나타나는 거죠. 아, 나보다는 네가 더 잘하겠지. 나보다는 저 공공단체가 잘하겠지. 나보다는 저 사인이 그 개인이 훨씬 더 전문가네. 그러면서 행정을 맡기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 행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즉 내가 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전문가인 네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내가 가진 이 행정의 권한을 쟤한테 위임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위임 행정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자, 내용에 의한 분류. 자, 질서행정과 국부행정, 그 다음에 쭉 유도, 계획, 조세, 저단행정이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자, 질서행정, 즉 내용, 행정의 내용에 의해서 행정을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왜 계속 주체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해요? 어떤 게 행정이냐를 우리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행정이구나. 이런 것도 행정이구나. 그러는 거죠. 자, 행정의 영역에 많은 것들을 행정의 영역에 포섭하면 포섭할수록 어때요? 그 행정행위를 할 때는 자, 법치주의가 작용한다 그랬죠. 그쵸? 예.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에서 그 행정을 해야 된다. 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그거는 위법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은 행정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 행정 영역에 밖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떤 국가의 어떤 행위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 행정의 영역에다가 집어넣어서 니네가 이거를 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의 근거에서도 하지만 법률의 틀에서 초과해서는 할 수 없고. 그렇죠. 자, 이러면서 뭘 해요?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체에 의한 분류, 자, 내용에 의한 분류, 뭐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뭐죠? 실익이 있는 거죠. 자, 이익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뭐죠? 뭐예요? 자세하게 행정이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내용에 의한 분류 보면 자, 질서행정, 뭐 이 말 그대로 사회의 공공안녕이죠.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국민의 어떤 개별적 이익 추구를 제한하는 행정. 그렇죠. 경찰행정이나 건축행정, 환경행정, 즉 계획행정적 요소도 가진다. 그렇죠, 여러분. 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의 성격인 거죠. 만약에 개인의 자유를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니네가 가진 권리를 니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죠. 뭐 남을 때려도 되고, 그렇죠. 뭐 타인을 때려도 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니네 자유를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공동체적 질서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질서 행정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공동체가 질서 있게 안전하게 운영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또는 교통 질서 지키기 위해서 뭐죠? 교통신호 파란 신호등 뜨면 길을 건너라 해서 뭐죠?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즉 질서행정의 핵심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 행정의 성격을 가지는데 목적은 무엇이냐? 질서 유지죠. 공동체 내의 질서 유지를 그렇습니다. 질서 유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국부행정. 국부행정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죠. 복지. 네, 복지. 자, 국민의 일반적인 생존 배려를 위하여 개별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는 행정이 바로 급부행정. 급부라는 거는 현물이나 또는 뭐 현금 이런 거죠. 네, 국민에게 주는 거죠. 급부. 급부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 뭐 주는 거예요. 네, 이 급부행정. 이 급부행정의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현대복지주의 헌법, 즉 20세기 초 현대복지주의 헌법으로 넘어오면서 그쵸 복지라는 게 중요해졌고 이 복지는 당연히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물질, 그렇죠. 물질을 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급부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 공공재, 그렇죠. 뭐 제공, 뭐, 공공시설의 유지, 사회보장, 또는 주로 수익적 행정의 성격을 가진 서비스 행정이 바로 급부행정이다. 자, 유도행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국민의 보다 나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을 유도하고, 촉진하고 조정하는 사회 형성적 활동이다 이런 거죠.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경기 부양이라든지 문화 행사 지원, 보조금 교부 등이 다 어디에 속한다? 유도 행정에 속하는 겁니다. 즉 국민이 보다 나은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촉진하고 조정을 하는 거죠. 즉 사회 형성적 활동이다 이런 거죠. 형성적 활동. 자,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는 거죠. 형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유도행정은. 유도행정 죄송해요. 네,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이 유도행정의 내용 그렇죠. 어떤 뭐 국가가 사회, 경제, 문화, 생활을 유도, 촉진, 조정하는 어떠한 즉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원래 없었던 건데 만든 거죠. 뭐 때문에 국민의 보다 나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그렇죠. 즉 없었던 것을 만든 거죠. 형성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회 형성적 활동이다라고 합니다. 이 유도행정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계획행정은 자 장래에 직면하게 될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죠. 장래에 직면하게 될 행정 수요. 장래에는 뭐죠? 지금 한참 그런 거죠. 출생률이 되게 좋아가지고 장래 어느 시점에는 집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집을 되게 많이 지어야겠구나 이런 거죠. 장래에 직면하게 될 행정 수요죠.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겠구나. 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미리 계획하는 행정 유형 그렇죠. 현재 미리 계획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 계획 행정인 거죠. 뭐 병원이나 학교 시설 수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어떤 뭐 자연의 이용이나 보존 계획 등 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한다? 네, 계획 행정에 속한다. 자, 이런 것도 행정의 뭐죠? 영역에 속하는 일부이다.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조세행정은 뭘까요? 자, 조세행정은 국가의 재정 수요 조달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조세나 공과금을 부과하는 게 바로 조세행정. 자, 조세행정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행정 행위를 할 때 뭐가 들어요? 돈이 들겠죠. 그렇죠?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결국은 네, 국민에게 조세나 공과금을 부담시킴으로써 즉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뭐죠? 조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조세행정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국가가 돈이 없으면 당연히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가 위임 행정으로 어떤 개인에게 이건 네가 해라고 맡겼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럼 그 개인이 할까요? 예전에는 했죠. 예전에는 절대군주가 야 해 그러면 한 거죠. 요즘에는 해 그러면 해요. 안 하죠. 내가 왜 해? 돈도 없는데 이런 거죠. 돈 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조세행정은 가장 중요하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규정한 게 헌법 제23조인데
자,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떼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민감합니다. 이 조세행정이라는 게 가장 복잡하고 가장 민감하고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바로 조세행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세금 부과했는데 이건 내가 낼 세금도 아닌데 내가 낼 세금보다 이게 더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이의 신청하죠. 그렇죠. 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는 거죠. 나 이거 세금 못 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그걸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취소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이 조세행정은 국가의 재정 수요를 조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자, 헌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 즉, 그만큼 중요하다, 조세행정은. 즉, 조세행정은 뭐죠? 법률 없으면 조세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고, 이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나라에서 침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쵸?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조세행정에서는 당연히 지켜야겠죠. 돈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조달행정. 자, 국가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물자 조달이나 공사 입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국가에 필요한 행정기관을 지어야 되는데 국가가 지을 수 없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입찰을 붙이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니네들 입찰해라. 제일 싼 가격 또는 제일 잘해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달, 무엇인가 조달을 한다. 또는 국가기관에 컴퓨터 100대가 필요한데 이 100대, 컴퓨터 100대를 사는 그 행위도 조달인 거죠. 네, 이런 것도 다 조달 행정의 범위에 속한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용에 의한 행정에 분류인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한다? 네, 행정에 속한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정은 형식에 의해서도 분류가 되는데, 자, 형식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 자, 공법행정, 즉 다른 말로 고권적 행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사법행정, 다른 말로 국고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자, 형식에 의한 분류는 공법행정이 있고 사법행정, 즉 국고행정이 있는데, 자, 공법행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국가가 뭐죠?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강제, 명령이나 강제 수단을 사용하는 권력 행정인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통질서를 안 지키면 처벌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뭐죠? 국가가 이때는 가면 안 되고 이때는 우회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즉 국가가 권력을 행사해 가지고 국민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 자, 이게 바로 다 어디에 속한다? 공법 행정에 속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권력 행정인 거죠. 권력 행정.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비권력 행정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사법 행정 또는 국고 행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조달입니다. 조달. 이 조달 행정이 바로 뭐죠? 제일 대표적인 국고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이 사법의 규율을 받으며 사법 형식으로 행해지는 행정. 즉 어떤 거냐면 국가가 민간 업체에게 공사를 입찰하거나 또는 민간 업체에게 무엇인가 컴퓨터나 또는 국가가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드릴 때는 국가가 자기가 가진 명령이나 강제 수단을 사용해서 하면 되나요? 야, 컴퓨터 100대 가져와. 내가 1,000원 줄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 권력행정이라는 게 작용을 안 하고 이 사법행정, 즉 국고행정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국가가 뭐죠? 이러한 국고행정을 할 때는 권력을 가진 이 권력 행정을 하지 않고 사법행정으로 내려오는 거죠. 즉 사경제 주체가 되는 거죠. 국가도. 그쵸? 똑같이 사경제 주체가 돼가지고 뭐죠? 민간하고 또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를 하는 거죠. 그쵸? 즉 우리 컴퓨터 100대 필요해. 컴퓨터 100대 우리한테 납품을 해줘. 그러면 민간업자가 컴퓨터 100대를 납품을 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그 컴퓨터 100대 값을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국가가 권력을 가진 어떤 권력 행정을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똑같이 뭐죠?
사기업의 지위로 내려와서 똑같이 사기업과의 어떤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권력행정과 뭐죠? 분리해서 대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비권력행정이다 부르고 또는 국고행정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기 보내 행정주체가 자신에게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행정이나 그쵸? 행정주체의 영리 경제적 활동이 바로 우리는 뭐냐면 국고행정이다. 즉 권력행정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뭐에 보면 돼요? 네, 국고행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권력행정은 국가가 권력을 행사해서 무엇인가 국민에게 명령이나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게 바로 권력행정이고, 자, 이 외에 모든 뭐 물자를 조달하거나 또는 공사를 입찰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권력을 가진 지위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뭐죠? 사경제, 그쵸? 사기업의 지위, 그럼 사인의 지위로 국가가 쭉 내려와서 그들과 동등한 상태에서 하는 행정이라 해서 자, 비권력행정 또는 국고행정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뭐냐면 국가가 꼭 권력만 행사하는 행정이 아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경제, 그쵸? 사경제 활동, 즉 민간업자와 이렇게 하는 뭐죠? 뭐 물자 조달이라든지 공사 입찰이라든지 자 이런 것도 결국은 니네가 뭐죠? 지위를 내려와서 권력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사기업이라는 업체와 동등한 위치로 내려와서 니네들이 행정을 하는 거지만 니네들이 활동을 하는 거지만 이것도 바로 뭘로 본다? 행정으로 본다 이거죠. 국고행정이라는 이름 즉 행정으로 봐서 이 행정에도 뭐예요?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가가 하는 모든 행위, 그게 권력 행정이 됐든 형적 유의한 분류에 의해서 권력 행정이 됐든 또는 비권력 행정이 됐든, 자 이거는 똑같이 다 행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통제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2차 시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3차 시로 할게요.